해가지고 중복조합까지 해가지고 순혈과 조합이 다 끝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중단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평가를 보겠습니다. 언제 볼 거냐면 평가는 수업 끝나고 볼 예정입니다. 수업 끝나고 그러니까 3시 30분부터 4시 반까지 1시간만 비워두세요. 내일 다음 주는 그때 평가를 보겠습니다. 진도 나갈 건 나가고 진도 나간 다음에 원래 클리닉이 없었는데 클리닉 그때 한번 딱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1시간만. 그날 하루만 남아잉? 알겠죠? 그날 하루만 남으세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 남으시면 되겠고 3월 되면 클리닉이 생길 겁니다. 3월 되면 클리닉이 생길 거고 여러분들 클리닉은 아마 조교가 봐줄 겁니다. 조교가 토요일날 올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조교가 여기 올 테니까 그래서 조교랑 같이 한다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조교랑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네랑 같은 성별이니까 아마 질문하기 더 편할 거예요. 언니니까요. 훨씬 더 질문하기 편할 겁니다. 오빠 아니야. 알겠죠? 오빠 아니니까 언니잖아요. 언니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질문하고 좀 마음 터놓고 얘기하기 좀 편할 거예요. 어? 몇 살? 03인가 04인가 너네랑 나이 얼마 차이 안 나요? 너네랑 진짜 나이 얼마 차이 안 나요? 지금 3학년 된다 그랬으니까 04 아니면 03이야. 재수했다고 들었으니까 03이겠다. 03년생인 것 같은데 23살. 너네랑 이제 4살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더 많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니가 올 겁니다. 알겠죠? 조교가 왜냐면 내가 3월 되면은 이제 기아도 개강해야 되고 지금 2학년들 대상으로 기아도 개강을 해야 돼요. 지금 아직 개강 안 한 강좌가 하나 있어요. 기아라고. 그래서 기아 걔네 물론 시험 안 보면은 개강 안 할 거지만 시험 안 보면 절대 개강 안 해요. 시험 안 보면은 이제 개강을 안 하겠지만 이제 모르니까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기아 개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 시작하잖아요. 그럼 시험 대비 시작하면 이제 중학생들은 또 이제 또 보강 잡고 막 이러면은 여러 가지 스케줄 다 이제 해보면 3월부터 좀 바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클리닉을 조교랑 좀 나누어서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이번 시간표가. 왜냐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원도 그래. 지금 다른 학원도 지금 뭔가 스케줄이 꼬여서 되게 많이 꼬여서 지금 현재 클리닉을 좀 나눠서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니네 클리닉은 아마 내가 하지 않고 아마 조교 언니가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그게 너네한테 더 좋을 거야. 한 사람한테 주장창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보면서 새로운 이제 스타일의 문제를 보는 것도 새로운 스타일의 풀이법들 보는 것도 고3에서는 그게 훨씬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가끔 여러 가지 풀이를 같이 보는 게 좋아. 한 풀이만 보면은 지겹잖아요. 그지? 지겹잖아요. 그죠? 지겹잖아요. 그래서 지겨우니까 그런 거 말고 뭐라고? 야, 미적분 할 때 은성이한테 혼자 그러진 않아요, 내가. 은성이 엄청 말 건다는데. 말은 걸어. 심심하거든. 괜찮아. 대답 못하겠대요. 왜? 싫대요. 뭐가 싫다고? 대답 못하겠다고. 왜? 말 많이 건다는데. 아니, 당연히, 야, 원래 질문하던 대로 질문을 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학원에서도 똑같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은성이한테만 간다는 게 문제가 있어. 은성이밖에 없어. 억울하면 이제 데려오라 그래. 저는 억울하게 지민이 꼬셔서 한 거다. 아니, 지가 미적분을 선택을 한 거잖아. 지민이가 꼬셔서 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건데 지민이가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제일 어이없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다시 온다는 소리도 지민이? 언제부터? 3월달 3월 달부터 다시 온다고?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뭐야? 난 몰라. 쌤한테 말 안 하고 그냥 끊겠다고 했어요. 어? 왜? 쌤한테 말하고 끄는 거예요? 아니면 말 안 하고 끄는 거예요? 아,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안 하고 끊었을걸? 안 하고 끊었다고? 왜냐면은 원래 지민이가 응. 방학 때는 수학만 댕기다가 응. 3월부터인가 계약하고 나서 나머지 강의도 들을 것 같다 그랬었는데 화요일날 저한테 원장님 전화번호 물어보고 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원장님한테만 얘기한 것 같은데. 응.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응, 진짜 개인사적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몰라. 응. 진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뭐 알아야 내가 뭘 얘기를 해주겠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뭐 수진이처럼 뭐 이유라도 확실히 알면은 좋겠는데 원장님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도저히 그걸 대답해줄 상황이 아니었대. 응.
나도 그렇게까지만 알아. 나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대신 그건 그거예요. 확실한 거는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해줄게. 확실한 건 그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나가잖아요. 오픈 채팅이랑 밴드는 바로 탈퇴 조치돼요. 그러니까 바로 탈퇴 조치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료 못 받아요. 내가 유튜브엔 자료 안 올려주잖아요. 유튜브엔 자료 절대 안 올려줘요. 저작권 때문에. 수업만 올라가요. 이건 단 밴드에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밴드 공개 밴드로 전환해놔도 그거 다운 못 받아요.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으면 다운 절대 못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밴드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가입 안 하면 절대 다운 못 받아, 자료들. 그냥 이 자료가 있네 정도만 알지 다운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조치야. 그건 당연한 조치야. 돈을 내는 사람과 돈을 안 내는 사람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업은 똑같이 보더라도. 그렇지 않니? 수업은 똑같이 보더라도 돈을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들은 자료 차이에서는 분명히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재는 28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28쪽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내용 안 어려워. 안 어려워. 대신 헷갈려. 엄청 헷갈릴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이거 설명 딱 하고 여러분들 내가 오늘 풀어주는 대로만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중복조합은 절대 안 헷갈릴 겁니다. 지금 수능에서 30번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일 어렵게 나오고 있고 정답률은 항상 2점, 1점, 3점, 0점 이 정도로 되게 난이도가 극악무도하게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은 학교 시험도 난이도 되게 극악무도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는 꼭 섞일 텐데 그 한 문제가 꼭 중복조합에서 섞인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복조합은 되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나게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은 되게 쉬운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오늘 들으면 이게 왜 어렵지라는 상황은 들 거야. 근데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요. 됐니? 여기까지 했냐? 중복 순열처럼 얘네들은 어떤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 테크닉을 좀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중복 조합만 하겠습니다. 4강, 5강 모두 다 중복 조합에 대한 내용이고 일부러 시중 문제집보다 더 많이 쪼개놨습니다. 왜냐? 수능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에 관련해서는 수능에서는 너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게 다 학교 내신에도 그대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강으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중 문제집이랑 이제 대부분 문제집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시중 강의들 보면 이거 다 한 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이 짧으니까. 내용이 되게 짧아가지고 한 강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거를 두 강으로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신 한 번에 딱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가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중복조합은 마찬가지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중복조합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게 된다면 중복조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앞에만 봐. 뭐 안 적어도 돼요. 지금까지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중복조합은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n개라는 후보가 있을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건데 그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우리는 똑같이 뭐 할 거냐면 알게라는 일정 기준이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일정 기준 알게만큼을 뭐 할 거냐면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다시 한 번 뭐야?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를 선택을 하는데 이 알게를 선택을 할 때 얘네들은 순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지금 상황에서 순서가 안 생기지. 그럼 우리가 뭘 뽑기만 하고 끝나는 걸 순열이라 그래요? 조합이라 그래요? 조합이라 그러지.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야? 순서 없이 뽑는 경우. 그래서 일단은 조합이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이게 일단 이런 상황인데 이게 그럼 지금 조합, 우리 일반적으로 배웠던 그 조합과 중복조합은 당연히 어떠한 차이점 하나가 존재하는 거야. 그 한 끗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한 끗 차이가 바로 뭐였냐? 라고 한다면 그냥 알게를 선택을 하는데 그 알게를 같은 걸 여러 번 뽑아도 인정이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라탕의 재료가 이렇게 쫙 있어요. 니네 마라탕 좋아하잖아요? 마라탕의 재료가 쫙 있어요. 푸즈 넣었어. 햄 넣었어. 베이컨 넣었어. 중국 당면 넣었어. 근데 중국 당면 넣어보니까 뭔가 모자라. 더 넣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고른 걸 또 고르는 경우를 우리는 중복조합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를 선택을 하는데 그 알게를 어떻게 선택을 하겠다는 게 포인트냐면 이렇게 알게를 중복해서 선택을 하겠다는 게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중복을 하겠다. 다시 하면 뭐냐면 같은 걸 여러 번 뽑겠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아까 실생활 예를 들어서 설명해줬어.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 이해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상황은 이게 다야. 그럼 뭐야? 되게 쉬워 보여요.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써주기는 하는데 그때 그 기호로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앞에 거 기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후보들 중에서 알게를 중복해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NHR로 표현을 합니다. 중복 순열할 때 나왔던 그 파이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기호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는데 정도만 기억하라 그랬지. 근데 중복 조합은 이거 언제 쓰고 이거 어떻게 쓰는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중복 조합의 이 기호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일단 이거는 잡아놓고 넘어가시는데 그럼 여기는 NHR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여기는 NHR은 당연히 우리 조합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조합 C로 계산한다.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여기는 조합 C로 계산을 한다 했을 때 그럼 당연히 우리 뒤에 거는 선택하는 개수잖아. 그럼 선택하는 개수는 당연히 몇 개 뽑는 거에서 끝나니까 알게 뽑는 거에서 끝나니까 그래서 뒤에 거는 그냥 알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앞에 있는 그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뭐냐면 적어도 우리는 여기는 N개 중에서 알게를 뽑는데 그 알게를 뭘 허용해서 뽑는 거냐면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N개 중에서 알게를 선택을 하는데 그 알게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한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 그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한다는 말 자체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적어도 N개보단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앞에 있는 개수를 조작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거의 개수는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N개가 적어도 R개만큼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N 플러스 R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빼주는 이런 식으로 외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실제로 저 원리는 아닌데 그래도 외울 때 공식을 외울 때는요. 그냥 앞에 거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더하고 거기서 하나 뺀 것이 그 다음에 뒤에 거 이런 식으로 외우면 훨씬 더 계산하기 수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복 조합 설명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개념은 이게 끝나요. 이게 다거든. 개념은 이게 다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가볍게 계산하는 것부터 해서 그럼 저 기호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표형 1번 기호랑 친해집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기호랑 친해지는 첫 번째 우리는 4H3을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봐봐 4H3이죠. 그럼 4H3 이거 딱 보는 순간 C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지. 그래서 여기 C로 바꾸게 되면 뒤에 거는 당연히 숫자 4가 오는 거야 3이 오는 거야. 뒤에 거는 3 오고 앞에 것만 기호 다시 한 번 더 바꾸기만 하면 돼. 그럼 앞에 거는 뭐 더하기 뭐 해주고요? 그치.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해주고 거기서 얼마 빼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1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하면 이제 그래서 몇시 몇 계산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 6시 3. 그럼 여기 6시 3 계산하는 순간 분모는 몇 곱하기 몇이 되었고 분모가 6고 아니야. 분모 뭐가 돼야 돼요? 분모는 그치 뒤에 거의 팩토리얼이니까 3이 1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3, 2, 1 분자가 몇이 되는 거야? 분자가 654가 돼서 6들이 약분이 됩니다.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554 정답 얼마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 554 정답 20. 그래서 여기 있는 4H3은 20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1-1번부터 기호 한번 친해져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랑 친해져 보세요. 3분만 드릴게요. 해보세요. 시작!
2017학년도에 나왔었던 수능 나형 3점짜리 하나를 맞추신 겁니다. 그거 3점짜리 문제였어요. 주관식 1번. 뻥같지? 진짠데? 주관식 1번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가형이냐? 가형이었냐? 어쨌든 주관식 1번이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가형이었네요. 그래서 가형 문제 하나 맞추신 거예요. 이과 단독 문제였어요. 심지어 문과도 아니고. 알겠죠? 자, 이렇게 기호랑 좀 친해져 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1-3번은 그 H를 C로 바꿔보게 되면은 그 R이 될 수 있는 후보들 2개가 나와요. 왜? 왜냐하면은 7C2라는 게 7C2도 되지만 7C5도 되잖아요. 앞에 거 뒤에 거 뺀 거. 그치?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R이 2개가 나올 텐데 그 2개 중에서 정답 하나 골라주면 돼요. R 되는 거. 즉 항등식 만들어주는 R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항등식 되는 R 찾아주게 되면 되니까 그거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 문제는 그래서 요즘은 저런 거 잘 안 나오고요. 1번은 쉬우니까 너무 이제 기호만 알면 된다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대표형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되게 중요한 거를 보여드릴 건데 너네 이거 문제만 한번 읽어볼게요. 세 학생 A, B, C에게 같은 종류의 과자 6개를 나눠 주려고 합니다. 과자 6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놓고서 단 과자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된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내가 너네에게 첫 번째로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질문 하나만 던질 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내가 너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상황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세 학생에게 과자 6개를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과자 6개는 같은 종류입니까? 다른 종류입니까? 같은 종류 네모.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같은 종류를 나눠준답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푸셔푸셔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푸셔푸셔를 가장 좋아합니다. 스트레스 풀 때 참 좋아해요. 푸셔푸셔 6개가 쫙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맛으로만.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너네가 생각을 해봐. 사람들이 와서 과자를 고르겠냐 아니면 과자가 너 내 거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냐? 사람이 과자를 고르는 상황인데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과자를 고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과자의 개수만이 여기선 중요할까요? 여기서는 개수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뭐야? 어떤 종류의 과자를 가져갔느냐라는 것까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개수만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주은이가 이거야. 아씨 내가 좋아하는 거는 뿌셔뿌셔 뭐 떡볶이 맛인데 있나? 떡볶이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불고기 맛인데 그게 없는 거야. 왜? 나는 양념치킨 맛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에잉? 안 가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몇 개 가져갔냐만 생각한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순서를 생각하진 않아. 여기서는요. 순서 생각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같은 종류 위에다가 넣어주자면 얘는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순서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뭐냐면 선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순열보다는 조합으로 계산을 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요. 여기서 과자를 받지 못한 학생이 생겨도 된다는 거는 한 학생이 과자를 싹쓸이 해도 된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한 학생이 과자를 싹쓸이 해도 된다는 거니까 같은 거 여러 개 뽑아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일단 무슨 조합이냐면 중복조합이야. 이 정도까지 눈치를 채요. 그러면 너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학교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봐봐. 학교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H를 이렇게 잡아놓고 앞에 뒤에 니네 못 쓸 거야.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너네한테 주입을 시킬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주입 안 시킬 거예요. 왜? 헷갈려요. 이렇게 배우면. 되게 헷갈려요. 내가 다 해봤거든? 이거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나는 바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거는 여러분들도 중복조합 연습할 때 기본 문제 다 맞추고 싶으면 일단은 바로 이렇게 가는 연습을 하지 마세요. 됐냐? 여기까지 했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수많은 강의들을 다 들어봤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그냥 앞에 거 뒤에 거. 그래서 얘 계산하면 3H6이거든? 그럼 3H6이 왜 나오는가를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여기 있는 기준, 여기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3H6 계산하세요 이럴 거예요. 그럼 이게 통할 땐 통하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보일 때는 아닐 땐 다 틀려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거 이렇게 안 풀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뭐냐면 요렇게 풀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릴 것. 즉 중복조합의 가장 큰 힌트는 여기서는 방정식을 찾는 거에 우리는 항상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식을 세워보라는 소리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식을 세워보면은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니까 문자로 세워지는 거 그럼 문자로 안 세워지는 것이 생길 거거든.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가지고 앞에 거 뒤에 거 즉 H 앞에 오는 거랑 H 뒤에 오는 숫자를 정해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의 팁은 그래서 내가 너네에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방정식으로 푸는 게 여전히 가장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중복조합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방정식 문제, 부등식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거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어요? 주은이 됐어? 됐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방정식으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방정식으로 풀 건데 그러면 방정식은 등호예요. 등호.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등호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호식으로 잡았을 때 왼쪽에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문자를 세울 것. 다시 한번 뭐냐면 개수 변화가 있는 것이 생길 거예요. 그때 그 개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왼쪽에다가 세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개수 변화가 존재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왼쪽을 세워놓고 간다. 그래서 개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왼쪽으로 잡아놓고 풀면 되는데 그러면은 개수 변화가 있는 거는요. 봐봐요. 자, 우리는 과자 6개를 나누어 주는데 새 학생 A, B, C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새 학생 A, B, C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과자의 개수가 변하는 것 학생이 챙겨가는 과자의 개수입니까? 아니면은 총 과자의 개수입니까? 총 과자의 개수에 변화가 생겨요? 결국 변화가 생기는 건 학생이 가져가는 과자의 개수야 아니면은 총 과자 개수야? 학생이 가져가는 과자의 개수는 변할 수 있는 거죠. 맞아? 내가 오늘 똑같이 6개 있는데 오늘은 뿌셔뿌셔가 너무 배고파 다 쓸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은 내가 아씨 배부른데 안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즉 학생들이 가져가게 되는 과자의 개수는 무조건 변화가 있죠. 결국 뭐야? 그래서 문자로 세울 수 있는 애들 즉 개수 변화가 있는 것 즉 다시 한번 문자가 있는 것들 문자로 세울 수 있는 애들을 다 왼쪽에다 둔다면 그 문자는 학생들이 가져가게 되는 과자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A가 가져가게 되는 과자의 개수를 이렇게 A, B가 가져갈 수 있는 걸 B, 그 다음에 C가 가져갈 수 있는 건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 셋을 더해보면 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셋을 더하면 어쨌든 A가 가져가게 되는 과자의 개수랑 B가 가져가게 되는 과자의 개수, C가 가져가게 되는 과자의 개수를 더하면 어차피 뭐가 나올 거냐면 그게 오른쪽에 개수 변화가 없는 것. 즉 다시 한번 뭐냐면 총 과자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어쨌든 이리저리 조합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몇 개만 맞추면 되냐면 6개만 맞추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 얘가 결국 뭘 찾아주면 되냐면 총 과자 개수 즉 다시 하면 우리는 개수 변화가 없는 것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 변화가 없는 것 요거를 오른쪽으로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개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오는 건 결국 나는 몇 개만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치 나는 여기서 6개만 잡아주면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A, B, C는 어차피 중복을 허용하는 상황이죠. 과자를 받지 못한 학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A, B, C는 0 됩니까? 안 됩니까? 첫 번째 그래서 0이 돼요? 안 돼요? 0 되죠? 그래서 0 이상의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봐봐. 그럼 여기서는 개수죠. 그럼 개수면은 분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 왼쪽에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분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분수 안 나오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0 이상의 결국 뭐만 나와요? 자연수보다는 0을 포함해야 되니까 뭐야? 0을 포함하는 숫자 있잖아요. 자연수, 정수 둘 중에서 뭐야? 그래. 그래서 우리는 0 이상의 정수라는 조건을 깔아주면 돼. 이게 힌트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0 이상으로 무조건 맞춰줬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이 나올 수 있게 되잖아. 그래서 0이 나올 수 있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뭘 쓰는 게 가능해진 거냐면 그때 여기에 대해서 H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H를 써주게 되면은 앞에 거 뒤에 거는 오히려 쉬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앞에 오는 거는 당연히 누구냐면 당연히 앞에 오는 건 왼쪽에 있는 거. 즉 개수 변화가 있는 게 앞에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왜 질문할 거 있어? 어? 뭐라고? 어디가? 요거요? 이거? 야 이거는 생각해봐.
과자를 받지 못한 학생이 생겨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A가 챙겨가는 과자의 개수, B가 챙겨가는 과자의 개수, C가 챙겨가는 과자의 개수죠. 그럼 각각은 0개가 돼도 돼, 안 돼? 누군가는 0을 챙겨가도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뭐야? 0 된다고. 그리고 얘는 개수잖아요. 그럼 자연수 받기보다는 아니면은 분수도 올 수 있어요? 분수가 돼요? 개수 2분의 1개, 3분의 1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수밖에 안 되지. 근데 0을 포함해야 되니까 정수지. 그래서 얘가 0 이상의 정수가 나오지. 그럴 때 그냥 H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조건이 붙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개수 변화가 있는 게 왼쪽에 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개수 변화가 있는 쪽이 왼쪽으로 온다. 그래서 얘는 개수 변화가 있는 거의 개수 3개예요. 옛날까지는요. 그럼 3개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만 뽑으면 되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개수 변화가 없는 게 오른쪽으로 와. 그래서 우리는 3H6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 3H6이고 걔 바꿨더니 그래서 얘가 그래서 8C6이 된 거죠. 그럼 8C6은요. 앞 8C 그 다음에 앞에 것이 뒤에 거를 뺀 8C2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8C2로 바꿔서 계산해 준 게 정답.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쭉, 그러니까 뒤에 거 팩토리어니까 2 곱하기 1분의 분자, 그래서 8 곱하기 7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돼. 그래서 정답은 4, 7에 28. 그래서 총 개수는 28개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번 답은 그래서 28개.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풀면은 오히려 안 헷갈리게 풀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만 방정식을 풀어서 조합을 쓸 때는 반드시 이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각각은 다 0을 포함하는 자연수여야만 해요.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 경우는 대표형 3에서 다뤄줄 테니까 지금은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고 지금 2-1번부터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2-1번부터 한번 연습해보세요. 방정식으로 푸는 거에 좀 힘을 많이 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니? 왜냐면 그 케이스로 다루는 게 여기 대표형 3번 수능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한번 풀어 드릴 테니까 이거 풀고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표형 3까지는 내가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좀 밑에 풀어보는 시간 갖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대표형 3번 보게 되면은 무시무시하죠? 뭐야? 출처 어디 거예요, 이거? 수능! 이거 3점짜리였게, 4점짜리였게? 무조건 4점이에요. 중복조합은 단 한 번도 3점이 나온 적 없어요. 무조건 4점입니다. 수능에서 나오면 무조건 4점인데요. 만약에 중복조합에서 이 3점짜리를 냈다? 그럼 그의 수능은 개 쉬운 거예요. 아니면은 개 어렵거나 반대로 개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중복조합을 3점짜리로 내버리면은 30번은 극악 무도하게 그걸 섞어버린 확률로 낸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2023학년도 수능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 확률로 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건데, 확률로 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확통 등급 컷은 1컷이 이제 80으로 훅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 그의 수능 1등급 컷 확률과 통계가 80이었어요. 80. 지금 니네 등급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등급이죠. 지금 1등급 컷 수학 확률과 통계는 92점이 1등급입니다. 지금은 92점, 4점짜리 2개 틀려야 돼요. 그게 4%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보통 92점대로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은 시험 문제가 그래도 조금은 쉽게 나왔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구속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 난이도는요. 만약에 올해 대선을 치렀다. 올해 대선을 치러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당선이 됐다. 그럼 니네 수능은 확 어려워질 거예요. 국힘에서 당선이 된다. 그럼 아마 지금 기준을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니네는 이런 마음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 치면 무조건 빌어야 되는 건 국힘에서 대통령 나오기를 비셔야 돼요. 니네는. 그래야 수능이 조금이라도 쉬울 거예요. 왜? 이거는 나의 그냥 정치적 의견이지. 나는 그냥 그 사람이 싫어요. 이건 아니에요. 니네 수능을 생각하면 그래요. 내 정치 색깔은 니네한테 안 드러냈잖아요. 난 정치 색깔은 그쪽은 아니에요. 참고로. 난 완전히 중도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다 해가지고 잡혀가진 않아요. 자, 가봅시다. 지금 뭐 1980년대면 모르겠지만.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지금 뭐 전두환이 살아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전두환이 죽어있잖아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일단은 케이스를 분류하기 전에 상황부터 좀 이해하면서 넘어갑시다. 상황부터 좀 이해를 하면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같이 푸는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잘 봐.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너네 일반적으로 딱 여기 조건 없다고 쳐봐. 그럼 이건 되게 쉬운 문제야. 왜? 조건 없다라고 치면 그냥 4명의 학생에게 그냥 같은 종류의 초콜릿 몇 개를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는 것이 돼요. 그치? 8개를 나누어주라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4명의 학생에게 8개의 초콜릿을 줬다? 그럼 그거를 우리는 중복조합으로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왜?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선택의 제한은 없는 거고. 그럼 선택의 제한은 없고 거기서 우리가 뭐 순서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몇 개 골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개수 변화 있는 건 학생이에요? 초콜릿이에요? 학생이니까 결국은 학생들에 대한 식,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결국 초콜릿 총개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몇 개? 8개. 그래서 이렇게 8 때려놓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4H8 이렇게 쓰고 정답을 맞추겠지. 됐나? 여기까지 했냐? 다만 이럴 때는 어떤 경우라면은 여기는 가나 조건이 없을 때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가나 조건이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푼다. 지금은 가나 조건 때문에 절대 이렇게 풀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방정식을 지금 계속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 뭐로 풀 수 있냐면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방정식으로 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원리 잘 이해해봐. 자, 그럼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는 가랑 나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는 가랑 나 조건 중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해야 되는 건 당연히 가 조건을 먼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 조건을 먼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가를 먼저 해석을 해야 돼. 듣니? 여기까지는요. 왜? 나는 뭔가 되게 상대적이에요. 그냥 A가 받는 거는 무조건 B보다 많이 받아야 돼. 이런 느낌이죠. 주은이랑 재원이가 있다고 치면은 당연히 주은이가 재원이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거니까 되게 상대적이에요.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A는 너무 딱 정해졌어요. 자, 각 학생은 적어도 몇 개의 초콜릿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1개의 초콜릿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가 조건만 가지고 봤을 때 얘는 요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조건은 단
뭐를 인정했을 때는 얘네들이 다 이렇게 써줄 수 있냐면 0을 인정했을 때는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다 0 이상일 때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0 이상입니까? 아니면 0은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거야? 0은 인정 못하겠다는 거야. 왜? 적어도 한 개의 초콜릿은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보자마자 또 설레가지고 이것도 여사건으로 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사건으로 풀려면은 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안 돼. 하지 마. 이게 저기까지는요. 그러면 날아간다. 이거 적어도 보자마자 적어도 여사건 개꿀 전체에서 반대되는 거 찾아가지고 빼야지 했다가 그 반대되는 거에서 너무 많음을 느끼고 여러분들 오히려 혈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 그냥 뭐 한데 적어도 동그라미 치고 그럼 적어도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적어도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적어도 내가 맨날 같이 얘기해 주는 단어가 있잖아. 또 다른 말. 뭐야? 적어도의 또 다른 말. 그게 뭐예요? 뭐라고? 최소. 다시 한번 뭐냐면 최소값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적어도의 또 다른 말은 최소한입니다. 다시 하면 얘는 몇 개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소리라면 한 개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건 뭐야? 그러면 최소 개수를 깔아주는 거잖아요. 한 개라고. 그럼 그 한 개씩을 다 얘네한테 주고 가버려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왜?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A한테도 하나를 주고 B한테도 하나를 주고 C한테도 하나를 주고 D한테도 하나를 주게 되면 그 순간부터 얘네들은 다 뭐가 인정이 되냐면 이제부터는 더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깔아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더 안 받아도 되는 거지. 맞니?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번 뭐냐면 0을 인정하지 않았던 애들을 0을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우리는 최소의 개수들을 다 깔고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최소의 개수를 깔아서 결국은 이 문자들의 0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0 그러니까 다시 하면 여기는 문자의 값이 있을 건데 그 문자의 값이 다시 한 번 더 0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자의 값이 0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재설정을 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한 개씩을 다 깔아준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여기 있는 A'과 B'과 C'과 D'은 0을 다 인정하는 개수가 되니까요. 결국은 얘가 그래서 일단 초콜릿 총 개수 8개가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하나씩 주어져 있는 걸 다 넘겨버리면 되죠. 그 한 개씩을 빼버린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에서 계산하면 되냐면 이렇게 A'과 B'과 C'과 D'이 결국 몇 개가 되었어요? 라고 보고 가면 되냐면 4개가 됐어요. 즉 8개에서 A, B, C, D에게 한 개씩은 다 깔아줬습니다. 그럼 남은 건 4개 남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4개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즉 4개를 중복 허용해서 나는 A, B, C, D에게 그대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됐어? 안 됐어? 저거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플러스 1은 왜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거요. 여기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 최소 개수죠. 왜? 이제부터 우린 여기 문자들을 다 0을 인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0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야? 그냥 오히려 한 개씩 줘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 프라임은 달라요. 아니 근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D 프라임 뒤에 왜 플러스 1이 붙어요? D 프라임이요? 네. 이거? 그거 뒤에 플러스 1 아니에요? 이거는 1 맞잖아. 왜요? 왜냐면은 A, B, C, D 모두 다 적어도 한 개는 받아야 돼요. 네. D까지 다 한 개는 받아야 돼. 너 설마 이거 얘기하는 거야? 네? 이건 등호고요. 네. 얘는 프라임이 여기 더하기 1하는 거는 당연히 D한테도 하나는 줘야 되잖아요. 다 하나씩은 줘야 돼. 가족권이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개의 초콜릿을 받는다는 건 내 학생 모두 다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니까요. D 프라임 플러스 1인 거구나. D 프라임 더하기 1이에요. 아 그걸 몰랐어. D 프라임 더하기 1이에요. 나 지금 현재 같은 원리로만 얘기를 한 거야. 주은이 여기까지 했어? 왜? 그러니까 그 A 프라임 어. 거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은 봐봐. 적어도 한 개의 초콜릿을 준다 해서 원래는 다 1 이상의 숫자가 돼야 되지.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거 얘네들 다 하나씩 줬다라고 쳐봐. 그럼 하나씩 줘버리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남게 되는 A'과 B'과 C', D'은 이제부터는 연계가 돼도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A예요. 이거 전체가 A예요. A가 받게 되는 개수는 A 프라임 더하기 한 개는 받아요. 결국 뭐야? 얘가 0개가 돼도 한 개는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가하 조건을 만족해야 안 해? A는 한 개 이상 받는다든가. 만족해 안 해? 그러니까 봐봐. 얘가 일단 몇 개 이상이 되어야 돼? 한 개. 그런데 우리가 H를 쓰고 싶으면 0을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0을 무조건 쓰게 만들어줘야 H를 쓸 수 있어요. 0 안 되면 H 못 써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이 무조건 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문자의 값이 아예 0이 되도록 아예 뭐 할 수 있냐면 그냥 그러면 내가 원래 줘야 되는 최소의 개수가 있잖아요. 그치? A한테도 줘야 되는 최소의 개수, B한테도 줘야 되는 최소의 개수, C도 D도 각각 갖게 되는 최소의 개수들이 있을 거잖아. 그럼 그 최소의 개수들만큼을 주고 시작해도 되는 거야. 맞아, 틀려요? 맞잖아. 그래서 하나씩을 다 준 거야. 그러면 프라임들의 입장에선 결국 뭐냐면 그 한 개를 주고 남은 나머지 개수인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한 개를 주고 남은 나머지 개수는 0개가 돼도 돼, 안 돼? 그건 상관없잖아. 그래서 여기선 0 이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0을 만들 수 있게 최소 개수만큼은 추가적으로 더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왜 프라임이 0 이상이에요? 라고 한다면 저걸 만들기 위해서 문자를 조작한 거야. 알겠니? 그러면서 최소 개수들을 다 깔고 간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우린 요거를 풀면 돼. 그러면 가조건을 가지고 풀면은 이게 답이야. 근데 이게 답이 아닌 이유는 얘는 또 누구 조건도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치? 얘가 또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 조건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가 조건을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가는 이렇게 풀었고 이제 우린 여기 있는 나 조건이 남아있는데 그럼 나 조건을 보게 되면 학생 A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잘 봐. 그러니까 A 프라임과 B 프라임과 C 프라임과 D 프라임이 나는 지금부터 4개입니다. 라는 요 중복조합식을 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린 학생 A는 반드시 학생 B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더 적게 받아야 됩니까? 무조건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A 프라임도 그 다음에 B 프라임도 C 프라임도 D 프라임도 다 0 이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붙게 되는 조건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은 그때 여기 추가적으로 붙게 되는 조건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무조건 A 프라임에 있는 숫자는 B 프라임에 있는 숫자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무조건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 잡아보세요. A 프라임의 기준 잡을래요? 아니면 B 프라임의 기준 잡을래요? 지금은? A? 더 큰 거? 더 큰 거는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결국 뭐야? 더 작은 거의 기준 잡아야지. 그러면은 A의 최소 개수가 또 나오겠죠. 그렇게 우리가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최소 개수의 기준을 잡아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여기 B'의 개수를 정해주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나는 여기 있는 B'을 만약에 0이라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B한테는 한 개만 주고 더 이상 주지 않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주지 않겠습니다니까 얘는 날라갔습니다. 그럼 A'은 적어도 몇 개는 일단 또 받고 가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그래 A 입장에선 2개를 받아야 돼. 근데 하나는 이미 받았지. 그러면 하나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지. 다시 한 뭐야? 한 개 이상은 꼭 받고 가야 돼. B보다 무조건 많이 받아야 되니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B'이 0이다라는 조건을 깔았는데 그 0이라는 조건은 사실은 A'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깔고는 가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식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A' 대신에 나는 지금부터 0을 또 인정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결국은 0으로 만들 수 있는 프라임 2개를 붙여줍니다. 문자를 새로 만드는 거야. 그럼 결국 뭐야? 최소 개수만 깔아주면 또 한 개는 이제 연결과 또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더하기 1을 여기다 또 해주고 그 다음 B'은 대놓고 숫자를 정해줬습니다. 얼마라고 이번엔? 0이라고. 그럼 여기에다 그냥 얼마 집어넣으면 되냐면 0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여긴 그냥 0 집어넣어서 얘 날라가고 얘네들만 남았습니다. 얘네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풀어준 게 몇 개가 되었다라는 거 풀어주면 되냐면 얘가 4개가 된 거예요. 이거 풀어주면 돼. 그럼 1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1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1 넘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된 그래서 우린 여기는 A2'과 여기는 C'과 D'을 더해준 게 그럼 1 넘어가게 돼서 나오게 되는 숫자 3 이거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무런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풀어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몇 H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얘가 그래서 3H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OC3이죠. 그럼 OC3은 OC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얘가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그래서 얘 계산하면 1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그래서 10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B'이 얼마인 것도 같이 볼 거냐면 그래서 1. 즉 다시 하면 우리는 B에게 초콜릿 하나만 더 줬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럼 얘한테 하나 줬지? 그럼 A는 이제 몇 개 이상은 받고 가야 된다는 소리야. 하나 더 줘야 되니까 2개 이상은 받고 가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B'이 1이면은 A'은 2 이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봐. 그럼 A한테 일단은 몇 개 주고 시작해버리면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A한테 몇 개? 그치. 저기 뒤에 있는 숫자 2개를 주고 시작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B 대신에 얼마 깔아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치. B 대신에 1 깔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C'과 D'은 제한 없으니까 이렇게 깔아준 게 결국 얘가 총 몇 개가 되었냐면 4개가 되었습니다. 이거 풀어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고로 얘 또 넘어가면 이제 결국 3이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A2'과 그 다음에 C'과 D'을 더한 게 4에서 3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1. 그러면 여기서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몇 H 몇이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까? 이거 풀어주게 되면 얘 몇 H 몇? 그래서 이거 풀어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3H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에서 1 빼준 결국 얘가 그래서 3C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1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3C1을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C1을 계산해봐. 정답 몇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지. 얘가 3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 그러면 B'이 2인 경우부터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B'이 2인 경우를 보게 된다면 다시 하면 여기는 A'은 몇 이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3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럼 봐봐. B'이 2고 A'이 3개야. 이미 얘네들만 합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의 총개수 4개를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부터는 답이 안 나와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왜? 어찌됐든 내가 초콜릿을 나누어주는 건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총개수 내에서만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5개를 만들어? 빚낼 거야? 빚질 거야? 그쵸? 빚질진 않을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땡.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뭐야? 얘네들이 답이야. 근데 여기서 나왔던 10가지와 3가지 있습니다. 얘네들은 더하면 되겠습니까? 곱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치? 완전히 다른 경우니까 더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0과 3 더해주시면 정답 나옵니다. 정답 그래서 몇 가지? 그치? 정답 그래서 13가지가 되었습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3-1번부터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지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제 무조건 개수가 바뀌는 게 문자다. 개수가 안 바뀌는 게 무조건 숫자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개수 바뀌는 거 개수가 안 바뀌는 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형 4번부터 5번까지 그냥 빠르게 쭉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표형 4번을 보는 순간 이거 방정식 세우고 있는 호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방정식을 못 세우지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이제 대소가 정해진 경우 아니면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라면 그냥 부등식을 인정을 하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볼 건 그냥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세 정수 A, B, C에 대해서 우린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누가? 절대값 A가. 그리고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더 크거나 같고 절대값 C가 절대값 B보다 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그 절대값 C가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 A, B, C의 개수, 동그라미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게 여기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럼 첫 번째 얘는 방정식으로 푸는 건 아니고 그냥 개수를 찾는 건 아니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실제 그 숫자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후보의 숫자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후보의 숫자와 실제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잡아주면은 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몇 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순서상의 문자는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개만 선택만 해주면 되는데 3개만 선택해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지금 현재 기호는 나중에 뭘 쓴다 하더라도 일단은 뒤에 거는 그래서 우리가 3개 선택하는 거니까 3이 뒤에 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우리 중복조합의 뜻이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조합도 마찬가지고 그냥 순열도 마찬가지고 앞에 건 후보고 뒤에 게 선택하는 거의 개수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실제 선택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개수 얘는 그냥 3개만 선택하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A의 자리, B의 자리, C의 자리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앞에 거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후보를 골라주는 거겠지.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후보는 총 몇 개 있어요? 보니까 여기 부등식을 만족하는 숫자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숫자 몇 개 있어요? 5개, 1부터 5까지밖에 없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1부터 5까지밖에 없죠.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됐어 안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A, B, C 이 3개만 고르면 되지? 그러니까 3개. 됐니? 여기까지는요. 몇 개 중에서 뽑을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후보는 1부터 5까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의 후보 5개. 그래서 우리는 여기 5, 그 다음에 뭔진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는 앞에 게 선택 후보입니다. 후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후보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의 개수가 되겠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기 가운데 기호만 결정하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가운데 기호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 잘 봐봐. 얘네들은 현재 보는 순간 딱 봐. 순서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죠. 그럼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없다? 우리가 순서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 순서를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같은 거를 여러 번 뽑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왜?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걸 뽑아도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여러 개 뽑아도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만 인정을 해주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같은 걸 여러 번 뽑을 수 있다. 중복 허용한다요? 허용하지 않는다요? 중복 허용하는데 순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순열이니 조합이니? 조합이죠. 그러니까 얘는 다 합쳐봐.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합으로 써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 그래서 얘는 중복조합. 그래서 얘가 H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 계산하면 OH3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답 안 나와요. 잘 봐. 왜 그러냐면 여기는 OH3은 사실상 누구 계산한 거냐면 여기는 얘네 절대값의 개수를 계산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요거를 딱 계산한 건 바로 누구냐면 내가 결정한 거. 바로 얘가 절대값 A, 절대값 B, 그 다음에 절대값 C가 될 수 있는 애들을 결정한 거지 A, B, C를 결정한 건 아니라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였냐? 그래서 얘가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만 결정한 것이니까 그럼 여기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남은 거는 뭐가 남아있냐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럼 우리는 절대값이잖아요. 그럼 절대값
애들이 양수가 나온다는 건 양수가 돼도 되지만 음수가 돼도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수가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돼. 마침 얘가 현재 새 정수기 때문에 음수 자체 현재 포함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정수는 마이너스를 인정을 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뭐를 곱해줘야 되냐면 A가 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B가 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C가 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를 다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2개. B가 될 수 있는 것도 2개. C가 될 수 있는 것도 2개인 거야. 왜? 여기 있는 얘는 절대값의 값만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야? 부를 땐 숫자만 정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는 건 따로 인정해줘야지. 이해됐니?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두 가지. A, B, C의 부호 결정해주는 거 다 2가지씩. 근데 이거는 다 같이 뽑아요? 다 따로따로 뽑아요? 보니까 얘네 다 같이 뽑아요? 따로따로 뽑아요? 같이 뽑으니까 곱한다 더한다 그러니까 다 같이 뽑으니까 곱한다 더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H3 다시 하면 얘 계산하면 7C3이죠. 그때 여기는 7C3에 2의 세제곱 즉 우리는 8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하면 7C3 계산하면 35가지입니다. 7 곱하기 5만 남아요. 여기는 35에다가 8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에서 몇 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냐면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35 곱하기 8 계산하면 얘가 정답 몇 가지 나오냐면 280까지 나온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잠깐 쉬었다가 20분 되면은 2교시 이어서 들어갈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절대값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값 없었으면 그냥 OH3이 답인 거예요. 되니까. 왜냐면 여기 정수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대소 비교하는 건 절대값만 대소 비교한 거거든.